형사처벌 항목이 2650개라. 사장님 감옥 가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여러분 이 그래프 하나가 다 설명을 합니다. 285개 경제법령 중에 말입니다. 기업인들의 형사처벌 항목은 무려 2657개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2019년 기준입니다. 2019년 기준. 2019년에 지금 엄청나다는 거예요. 1999년에 대비해 보면요. 1868개였거든요. 2657개. 무려 법령만 789개가 늘었습니다. 10년 사이에 기업인을 잡자 하는 법령이 42.2%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데 기업 하겠습니까? 평균 형량도 말입니다. 2.77년에서 지금 3년으로 늘었어요. 그러니 사장님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잠재적인 범죄자가 돼버렸어요. 이야 진짜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여기다가 벌금까지 해보죠. 벌금은요 2019년에 3,524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999년에는요 3,524만 원, 2019년에는요 5,230만 원이 48.4%나 늘어났습니다. 참 이렇게 되니 시장에서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아니 기업이 대한민국에게는 핵심 역량인데 기업을 옥매는 법안은 지금 너무나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해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나가서 싸울 수 있겠느냐? 해외 기업들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겠느냐? 이런 회의감이 시장에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사장한다는 것, 창업한다는 것, 이것은요 사장님 감옥 가자라고 제가 제목을 다룬 것처럼 그만큼 많이 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형벌이 많으면 고소 고발도 굉장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시장에는요 더 많은 상황이 더 고여갈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면서 과잉 입법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진짜 웃기는 거예요. 그죠? 이게 스스로 눈을 찌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을 그냥 쉽게 듣지 않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 우리 경제가 진짜 난리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국가 지도자들은요. 경제 난리 났다고 생각 안 합니다. 지들끼리 싸우니라고 정신없어요. 지도자잖아요. 지도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는 사람들을 지도자라고 합니다. 미래안을 가지고 국민을 끌고 가는 사람들을 지도자라고 해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만 하고 있으니 이게 뭐 우리 핵심 역량을 길러지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우리가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인구가 많고요. 단위 면적당 인구가 많고요. 그 인구를 품고 있는 게 기업이에요. 그 기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세계 시장에서 굳건하게 살아남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핵심 역량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기업을 옥죄고 누르고 심지어 적폐 세력이라고 짓밟아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기업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상태로라면 대한민국은 최악의 상황으로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여러분 목청을 이렇게 돋구어서 이야기를 할까요? 제발 국가 지도자들 정신 좀 차리라고 말입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몰락할 수도 있다는 것. 왜 그들만 모를까요? 참 답답한 노릇이죠. 게다가 여러분 과잉입법 한번 보세요. 주 52시간 근무제 이것만 하더라도 2018년 7월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던 것을 이제 5인 미만의 사업장들도 적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 미쳤죠. 제가 봐도 아무리 말입니다. 예, 경제를 몰라도 이건 아니거든요. 일 덜하자 이렇게만 가고 있으니까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1월에 법 적용을 해서 사망자가 2022년에 256명이었습니다. 2023년에 244명 좀 줄긴 줄었어요. 그러나 올해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훨씬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입법이라는 게 그때 잠시뿐이에요. 길어봤자 6개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심하잖아요. 게다가 공시대상 기업 집단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인 기업 총수에게 1년에 한 번씩 자료를 요청하는데 이때 허위 자료를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아니 자료를 잘못 제출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잘못된 내용도 지금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 여기에 불안하죠. 여기에 일회용품 금지법 시장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냥 환경 하니까 예, 일회용품을 무조건 금지하겠다. 저는 이런 게 탁상 행정식의 입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을 전혀 모르고 그들끼리 그들의 리그만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이러니 여러분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강한 대한민국으로 성장한다? 예, 제조 강국 대한민국으로 성장한다?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과 동떨어진 입법과 국가 지도자들의 대한민국 무시, 대한국인 무시, 기업인 무시 이런 것들이 결국 대한민국이 끝났다 이런 이야기로 점점 이어지고 있는 것 저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 자체가 너무너무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심지어 정치적으로도 자유민주주의인데 대화와 타협이 없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선동하는 것, 국민들을 이용하는 것밖에 없으니 대한민국 미래가 밝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안타까운 현실에 아마 가슴이 굉장히 무거우실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